안녕하세요. 싹플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지난달 8월 31일 날 종부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 종부세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종부세 공제가 기본적으로 1인당 6억인데 이 금액이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과거에 9억까지 공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 6억에서 추가로 3억을 공제해서 9억까지 공제해 줬었는데요. 이 추가해주는 3억이 5억으로 늘어나면서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무려 6 더하기 5 해서 11억을 공제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종부세 계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종부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계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표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9명입니다. 이 299명 중에서 219명이 참석을 해서 169명, 무려 77%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30명, 기권도 20명 있었지만 무려 80%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종부세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라서 조만간 기재부로 자료가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개정세법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종부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유형별 주택과 토지별로 과세 기준 금액,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분들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세 유형은 크게 재산세 과세 유형하고 동일한데요. 주택이 있고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1인당 6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과거에 9억까지 공제해 줬는데 이제는 11억까지 공제해 주는 걸로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에는 이제 주택법상 주택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는 나대지 등이 대표적인데 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무려 80억까지 공제되는데 상가 건물 등의 부속 토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공제 금액, 과세 기준 금액, 이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종부세 세율은 또 세율표가 1번 세율표, 2번 세율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세율표는 일반 지역의 주택 소유자 또는 1주택 소유자 분들이죠. 2주택 세율표 2번은 중과 세율표라고도 하는데요.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인 분들이 적용되는 중과세율표가 되겠습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고요.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판단이 양도소득세와 약간 다른데 1세대 1주택자 유효한 정보를 7가지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원 중에서 딱 한 명만이 한 주택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이 양도소득세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용한 정보, 혼인이나 동거 봉양 시에는 본인은 5년, 동거 봉양은 무려 10년까지 각각 세대, 각각 1주택 1주택자로 봐주고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용한 정보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또는 주택의 건물 부분만 소유해도 1주택자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부 공동 소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 공동 소유로 50%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세대원이 아무런 주택도 없다면은 이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주택은 한 채인데 소유만 50% 해서 종부세법 규정에 의해서 억울하게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1주택자로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청이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이제 합산 배제라고 하는데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된 문화재 주택, 오래된 고택을 문화재로 등록하셨으면 주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산 배제한 임대주택인데요. 임대주택은 무조건 장기로 임대 등록한 주택이 이제 합산 배제가 되겠습니다. 거주주택이 하나 있고 임대주택을 합산 배제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거주주택에서 실거주와 전입신고 둘 다 충족하셔야 합산 배제한 임대주택이 비과세 가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타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특이사항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주택수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 등으로 이제 소수지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큰형님이 50%, 작은 동생 25, 막내 동생 25 이렇게 했을 경우에 25 소수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이 상속주택은 50%를 가지고 있는 이 큰형님의 주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부세에서는 이 소수지분자도 1주택자로 카운트한다, 이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요. 주택은 다른 사람 소유, 부속토지는 또 다른 사람 소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택만 소유해도 1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1주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입니다. 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그 다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상 2가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산배제는 국세청에 합산배제 신고 기한 리미트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당연히 합산배제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1번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당시 공시가격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어야 되겠습니다. 임대 호수는 전국적으로 1호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등록만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과 규정으로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과거 기존 규정에 의해서 5년 이상 등록하신 분들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합산배제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은 본인이 직접 건설한 주택만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10년 이상 장기로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고요. 즉 건설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149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요. 임대 당시 공시가격은 9억 이하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호수는 매입 임대주택은 1호이었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2호 이상 임대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매입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장기 10년만 가능하고 경과 규정으로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과거 규정에 의해서 5년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존 임대주택인데요. 여기서 기존 임대는 2005년 1월 5일 이전에 지자체에 등록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제 전용 면적 규정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지방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3억 이하, 임대 호수는 전국적으로 2호 이상, 이거는 건설 임대주택처럼 2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은 장기 10년으로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5년 이상 임대 등록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2005년 이전에는 이제 10년 장기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5년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종부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공제금액 인상되었는데요. 과거 9억에서 11억으로 공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제되면서 약간 절세 플랜을 수정하셔야 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공시가격 16억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이 16억이면 시가는 20억이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은 65세이고요. 10년을 보유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종부세 부담액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 소유 또는 공동으로 50% 소유하는 경우를 한번 세부담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소유의 경우는 공시가격 16억에 비과세 공제금액 11억이 들어가서 과세표준은 5억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세율이 일반 세율표가 적용돼서 0.8이 되고요. 산출세액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공제 30%, 장기보유공제 40%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령공제 102만원, 장기보유공제 134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분들이 만약에 이 부부 공동소유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는 8억, 8억 이렇게 공시가격이 분할이 되고요. 비과세 공제금액은 6억, 6억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과표는 각각 2억이 나오고 세율은 3억 이하라서 0.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출세액은 각각 120만 원이 나오고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노령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산출세 그대로 부담세액으로 내려와서 각각 12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0, 120에서 합산 24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는 100만 원이면 되는데 공동 소유로 해서 240만 원이라는 약 2.4배, 2배 이상의 손해를 보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종부세 부담액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종부세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특이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배합,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두시는 것이 매해 나오는 종부세에 대한 유용한 절세 플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부세 개정세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